1차 세계대전 왜 이 주제를 삼았을까요? 요거 되게 유명한 영화죠. 라이언 일병 과학이. 거의 뭐라 해야 되나, 전쟁 영화의, 최근에 어떤 전쟁 영화의 트렌드 결정판을 제공했던 영화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라이언 일병 과학이 이전의 영화들을 보면 뭐 옛날 어른분들은 특히 남성분들이 많이 기억을 하세요. 뭐 나바로는 요새같이 저렇게 절대악 나치와 싸우는 미국의 스파이나 특공대 이야기, 거의 뭐 그런 식의 구도였다면 라이언 일병 과학이 나오게 되면서 드디어 전쟁의 참상, 고통, 아픔, 인간의 이런 것들이 드디어 영화에 묘사가 되기 시작했죠. 물론 이제 현대 영화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아주 좀 뭐라더라, 정교한 전투씬이라든지 사실적인 묘사 같은 것들, 뭐 그런 어떤 영화적인 극적 재미 같은 것들도 함께 강화가 되는 좀 이중적인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비참함이 묘사되되 되게 리얼한 전쟁 영화를 볼 수 있는 이런 것에 어떤 기원을 열었던 게 스티븐 스필버그 작품의 라이언 일병 과학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톰 행크스나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죠. 데이먼도 여기 나옵니다. 자, 그 이후에 이런 식의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신 레드라인이라든지 진주만, 블랙호크 다운, 아버지의 깃발, 뭐 허트로커, 이 외에 되게 많은데 그냥 일단 뭐 가장 좀 대표적인 신 레드라인이라든지 아버지 깃발은 작품성은 아주 유명하고, 진주만은 이제 그 스케일 자체로 되게 유명하고, 블랙호크 다운은 뭐 이건 약간 좀 구조 자체가 독특하게 좀 많이 만든 건데, 어찌됐건 간에 이런 어떤 좀 뭐라 해야 되나, 라이언 일병 구하기식의 류의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한동안 조금 뜸했죠. 뜸하다가 최근에 이제 나왔던 게 퓨리라고 해서 나왔어요. 물론 이 영화 자체는 2차 세계대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화들은 2차 세계대전을 다루고 있어요. 왜냐면 2차 세계대전이 아무래도 좀 더 화려하기 때문에. 근데 왜 제가 1차 세계대전이라는 말을 썼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볼게요. 모든 전쟁 영화의 기원. 제목이 좀 길어서 짧게 한 건데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전쟁 영화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은 1차 세계대전 때문에 그래요. 뭔 말이냐? 자, 이 당시에,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직전에 독일의 전쟁 전략을 우리가 슐리펜 계획이라고 해요. 실제로 이제 장군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슐리펜의 전략이 뭐냐면, 지금 지도를 보면 알지만, 독일이라는 국가, 물론 이제 이 지도를 보면, 독일이라는 나라, 독일의 연합국인, 연맹국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어디냐,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 같은 게 쫙 이렇게 있는데, 이 독일이라는 나라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불리한 특징이 뭐냐면요, 요거예요. 전선이 양면 전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프랑스, 영국과 싸워야 되고, 러시아랑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군대도 굉장히 수준이 높고 싸움도 잘하는 나라지만 양면으로 싸운다 굉장히 좀 부담스럽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것이 슐리펜 계획이에요. 그래서 슐리펜 계획이 나중에 뭐 몰티켓 전략 이렇게 좀 변화가 되는데, 핵심적 내용이 뭐냐? 신속한 단기전을 통해서 독일이 두 개의 양면을 한 방에 이길 수 있다는 게 이쪽의 어떤 계획이에요. 그래서 적은 군사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좀 더 강한 적에게 좀 더 많은 군사를 투여해서 그 전선을 빠르게 정리하고 다시 군사를 또 뒤로 빼서 상황을 처리하고 뭐 이런 어떤 전략인데, 이 전략으로 가장 좀 유명했던 사건이 뭐냐면, 독일은 바로 이 전략으로 판덴베르크 전투라는 아주 유명한 전투가 있어요. 이 전투에서 한 15,000명 정도 되는 부대를 갖고 6만여 명이 넘는 러시아 군대를 한 방에 격파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 1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의 이런 전략이 어느 정도 먹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쉽게 말하면 동부전선에서 먹혔는데 서부전선에서 못 먹혀요. 못 먹힌 이유가 뭐냐? 자, 프랑스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마른 전투. 아주 유명한 전투예요. 애들 뭐 학생들 공부하는 세계대 시험에 나오는데, 요 단일 전투 하나에서 사망자가 60만이에요. 물론 오늘날 우리한테는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등등등이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뭐 60만, 에이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마른 전투 이전에 보통 전투들은 진짜 많이 죽으면 2,000명, 3,000명 이렇게 죽던 게 대부분의 전투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마른 전투라는 1차 세계대전 한 전투에서 60만이 죽어요. 그리고 그다음 솜전투에서도 거의 비슷한 사람이 죽어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단일 전투 사상 최대 사망자가 나오는 교착 상태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참호예요, 참호.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여기 이렇게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깊이 있는 참호를 파고 참호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 시설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놔요. 그래 놓으니, 자, 보병으로 이렇게 이제 쑥 뛰어 넘어가서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참호를 격파한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맞아요. 왜냐? 여러 기록들이 나오지만 500m 진군하려고 보병 병사 5만 명이 전사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 전투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사망 통지서가 한 전투 끝날 때마다 한 마을 전체의 사망 통지서가 와서 그냥 한 마을 전체의 유부녀들이 과부가 되는, 뭐 정말 비참한 모습들이 일어날 정도로 이 전쟁의 교착 상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렇다면 요거죠. 참호를 격파하기 위한 드디어 새로운 어떤 기갑 무기를 발명해내요. 요게 이제 그 영국의 탱크거든요. 그래서 탱크를 개발하라. 요 탱크 보면 요게 이제 뭐 최초의 탱크다 약간 논란이 있긴 하지만 보면 이 탱크를 보면 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대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더라, 참호를 뚫고 가는 그 힘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는 대포를 아주 조그맣고 여기 이걸로 이제 참호를 무너뜨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차는 워낙 그 내부 열이 심해가지고 실제로 첫 운행했던 차는 그냥 가다가 요 안에 났던 열에 의해서 운전사들이 다 죽었대요. 어쨌든 이거 이제 탱크를 개발하게 되니까 탱크에 무장을 하게 되면서 기갑전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게 되겠죠. 자, 두 번째 뭐냐? 스텝 2, 비행기를 무장시켜라. 맨 처음에 이제 비행기는 라이트 형제가 만든 거잖아요. 뭐 이렇게 공격 능력은 없고 말 그대로 적진을 탐사하기 위해서, 왜냐면 하늘에서 보면 적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다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적진을 탐사하기 위해서 배치된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가 이제 우리 쪽 영역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그걸 맞서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전투기를 준비하는데, 각각의 전투기에다 이제 우리 그 영화 보면 아시죠? 이렇게 프로펠러 이렇게 돌아가는 곳에 기관총 놓고 확 쏘는 그 기관총 달린 전투기가 만들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막대한 양의 공중전이 시작이 돼요. 옛날에 별로 히트친 작품은 아닌데 라파이어트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화 봐도 이제 그 당시 어떤 이 공중전이라는 게 얼마큼 사회적인 여파를 일으키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아주 대규모의 공중전이라는 새로운 전쟁 양식이 여기부터 만들어져요. 스텝 3, 총력전이죠. 왜냐? 규모 자체가 세계적 규모의 전쟁이죠.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 그리고 이제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까지 참전하게 되니까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호전도 굉장히 사람이 많이 죽었고, 그걸 깨려고 하니까 새로운 살상 무기가 개발이 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서로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야 되고 더 많은 무기를 개발해야 되니까 이제 뭐냐? 바로 이 그림에 나오는 거죠. 여성도 군수 공장에 동원해요. 물론 오늘날은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일반적이지만 2차 세계대전까지도 여성들은 가정에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가장 좀 중요시 여기던 때인데, 이때 여성까지 군수 공장에 동원되는 등 전쟁 양상 자체가 총력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나라의 국가가 모든 군력을 쫙 뽑아 당겨서 전쟁을 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전까지 그냥 전투원들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되게 재밌는 사진이에요. 이거 참 구하다 재밌었는데,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렇게 폭탄을 들고 올라가서 이렇게 던진 거예요. 지금 이제 요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진주만 당시 사진인데, 알다시피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폭격기가 개발이 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B-29 같은 게 되게 유명한데, 어떤 전투기 조종사가 우연한 기회에 수류탄을 들고 전투기 탔대요. 정확히 누군지 몰라요. 프랑스 쪽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리고 수류탄 낙하. 바로 요 개념이 확대 발전된 게 폭격기고, 이 폭격기가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후방의 군수 공장을 폭격하는데 제대로 폭격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규모의 민간인 살상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러면서 우리가 전근대적인 사람들이 생각했던 통상적인 전쟁 이미지 자체가 확실하게 이제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니까 누가 더 적에게 큰 타격을 입힐 것인가? 가스전, 생화학무기. 실제로 가스전이나 생화학무기는 그다지 효과적인 전법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수함, 미사일 개발. 아직은 이제 2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얘기지만 핵무기나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다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어요? 기관총에 이렇게 화생방 못 쓰고 전투를 하니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이런 식으로 1차 세계대전이 전쟁의 양상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이후 뭐 큰 전쟁만 하더라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사실 이 사진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 전에 팔레스타인 폭격한,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인데, 전쟁의 시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 같이 완전히 뭐 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심각한 폭력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단순히 영화를 재미있게만 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엠네스티에서 국제무기거래조약 같은 거 통과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한번 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